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속절없이 빠지는 집값, 12.7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효과는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아래 네 가지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살펴보면 청약 담청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달에 해서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겠다. 개선사항,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부에 대해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하겠다. 개선사항은 투기 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 허용 LTV 50% 허용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세부 방안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을 하겠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 자격 완화. 향후에 주택가격 요건을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 기존 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를 일괄 적용하겠다.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의미는 무엇일까 좀 보면은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는데요. 이 입주한 다음에 기존에는 처분 기한을 6개월로 뒀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여기 들어가든지 들어간 다음에 팔든지 아무튼 6개월 내로 처분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것을 2년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2년을 연장을 해주면 매도 기한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 급매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좀 시간을 벌었지만 금리 인상 및 지금 긴축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이렇게 예상되는데 지금 적어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급락하는 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매물을 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효과는 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투매를 피할 수 있어서 현재 급락장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성을 갖는 데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이게 되면 예, 급락하는 것을 막는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금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시장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락을 막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향성은 계속 주면서 심리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 LTV 무주택자에 대해서 LTV 50% 완화 및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간단하게 좀 이 두 가지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지금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좌측과 같이 15억 초과는 한 푼도 안 나오고
그리고 15 이하 9억 초과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9억 이하에 대해서는 4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아파트 구입 비용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9억 이하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아파트 구입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9억 이하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부 LTV는 50%를 주겠다. 네, 이것의 의미를 보면 네, 기존에는 지금 현재 거를 좀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랑 20억짜리 아파트를 좀 대표로 해보면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면 15억 초과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출이. 그리고 10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15억 아파트는 요구권에 들어가죠. 9억 초과 15억 원 이하니까요. 그래서 9억 초과분, 9억 초과분은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니까 1억 분에 대해서는 20%, 20%니까 2천만 원, 그죠? 2천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9억 이하, 9억 이하에 대해서 40%니까 9, 4, 36, 3.6억이 나오죠. 그래서 합치면은 3.8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10억짜리는 3.8억, 20억짜리는 0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신규 개선되는 걸로 바꾸면 딱 절반씩 5억, 10억씩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5억, 10억 대출을 못 받지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또 이 제도도 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5억, 10억을 금리 대출 지금 상환 금리 뭐 5%씩 주면서 6%, 7%씩 주면서 쉽게 대출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DSR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DSR을 고려해서 이 LTV 이만큼에 대해서 DSR이라는 것은 내 소득을 감안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갚을 수 있냐? 그럴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6천만 원 사람은 DSR 감안할 때 3.6억밖에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3.8억인데 5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지만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면 3.6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내 연봉이 1억이면 5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 간단하게 뒤에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 DSR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을 6천만 원을 넣고 6천만 원을 넣고 지금 내가 대출이 하나도 없다. 보유 대출이. 근데 주택담보대출로 10억짜리를 지금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30년 갚을 건데 이자율 5%, 6%가 되게 되면 이게 더 깎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DSR 90%를 적용하면 나는 3.6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소득이 6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앞에 5억을 대출한다고 해도 내가 소득이 작으면은 얼마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연소득이 1억일 때는 해보니까 5.55까지 됩니다. 5.55까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내가 최대한 내 연소득을 높여놓고 신용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집값이 하락한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존에 이렇게 3.8억 영원 나오던 거를 5억, 10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DSR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봉이 뭐한 6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에 많이 있죠. 현행이랑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도 10억까지 되지만 내가 소득이 뭐 2억, 3억이다. 그러면은 많이 나오겠죠. 이 10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예, 무주택자랑 예, 1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랑 처분 1주택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 효과도 심리적으로는 예,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제 투매를 하지 않고 이런 LTV도 50%까지 적용해주고 소득이 나중에 높아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심리적인 대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해서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능하지만 기타 저가 아파트 역시 금리가 낮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소득도 높아져야 되고 이때가 매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랑은 정반대죠. 지금은 경제도 지금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지만 당장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차, 11차죠. 비상 경제민생회의 부동산 완화책의 좀 의미를 보면요. 예, 금리 인상 및 돈맥 경화로 인해서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효과는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투매를 방지하고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선에서만 멈추고요. 지금처럼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가파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지금 2022년엔 거의 뭐 7, 80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2015년, 2004년, 1983년, 1999년 이때가 이제 IMF 때죠. 1994년 이때보다도 역대급으로 지금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음, 지금 금리 인상에 의한 유동성 축소 및 동맥 경화는 더 강해지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 금리 인상 및 통화량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건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빨간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예, 금리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수준입니다. 예, 역대 앞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예, 역대 금리 인상의 기울기보다도 최고 가파르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축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구간에 나타내는 것이 지금 요 파란색이 M1 나누기 M2 요 M1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존 네, 뭐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 예금이라든지 또는 좀 실제 예, 장기 예금이 아닌 바로 단기 예매라든지 바로 현금으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입니다. 그 비율이 제가 작년에 방송을 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달, 9월달, 10월달 기준에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급격하죠. 이 빠지는 기울기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기울기도 비교를 해보면 처음 정도 끝점을 이었을 때 이 기울기죠. 이때가 2019년도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죠. 예,
이때가 저희가 부동산 하락기죠. 예, 이때가 저희 예, 금융위기 때죠. 예,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예, 예, 그리고 과거에 이 기울기가 보면 앞으로 적어도 금융위기만큼의 지금 기울기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융위기 때. 예, 이때는 이제 IMF 때죠. IMF 때. IMF 때고 저희가 통상 기울기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금융위기 때. 근데 지금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 최근에 한 2개월이요. 최근에 한 2개월은 그쵸? 최근에 한 5, 6개월이죠. 최근에 한 5, 6개월 정도는 IMF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얼마나 빠질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 하면 거의 IMF급 수준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국에 저렇게 자꾸 부채를 좀 더 늘려주는 정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살았던 이광이라는 장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활을 꺼내서 전신의 힘을 다해서 호랑이를 쏘았고 화살은 호랑이에게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화살에 맞았는데도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광 장군이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습니다. 그가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광 장군이 쏜 화살은 바위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쏜 화살이 바위를 뚫을 만큼 힘이 강한데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다시 화살을 꺼내서 그 바위를 쏘았습니다. 아무리 쏘아도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화살을 쏘았을 때는 호랑이로 알고 결사저락으로 쏘았기 때문에 화살이 바위에 박혔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석위화라는 사자성어가 탄생되었습니다.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으로 정말 죽을 각오로 활을 쏘면 바위를 뚫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간절함으로 성실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정말 커다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기회는 또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다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현업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고 좀 절약하시고 신용을 많이 쌓아두시고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